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돌아온 윤석열 사단. 예, 어제 전격 단행된 검찰 인사 얘기부터 보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스피드 인사입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 6시쯤 인사가 발표됐었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를 정리하자면 윤석열 사단의 부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자천됐던 송경호 수원고검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네. 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대검 차장이 됐는데 이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었습니다. 네, 네. 친문 검사들의 명함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소위 친문 반윤 검사들은 이 한 장관이 자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고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습니다. 네, 네. 그 인사 외 조직과 관련해서도 조직. 네,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증권범죄 합수단이라고 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폐지했었던 그 조직. 네, 맞습니다. 네. 그게 2020년 초에 폐지됐었는데 2년 4개월 만에 이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를 했었습니다. 네, 네. 한 장관 취임과 동시에 이제 살아난 건데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증권수사단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은 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경제하고 부패 네, 수사만 살아 있는 거니까 네. 그 중에 경제를 하겠다. 네. 그래서 증권수사 합수단, 네, 증권범죄 합수단 만드는 거다 이런 설명. 네. 김준일 대표. 예. 어느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게 그러니까 2020년 초에 폐지됐거든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호 업무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호였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가 이제 이게 부활이 된 거예요. 야. 그만큼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검찰이 이런 금융범죄 수사에 특화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살려야 된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어떤 검찰 개혁으로 뭐 좀 포장된 잘못된 방침에 대해서 조금 반대로 가겠다라는 걸 의지를 보여준 거죠. 다만 이제 이거를 왜 폐지를 했냐라고 한다라면은 부패의 온상이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폐지를 했어요. 검찰 부패의 온상이다. 예, 왜 그렇냐면은 여기가 이제 금융범죄잖아요. 네.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금융범죄 피의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사가지고 검찰이 와가지고 그 변호사가 와서 검사들 접대하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99만 원 불기소 세트 그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봉현 라임 자산운용 그 회장이 네.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때 이제 술 접대한 거. 술접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와서 술접대했는데 그 총액을 99만 원에 맞춘 거죠. 검사들이 접대받은 비용. 왜냐하면 100만 원 이하면은 기소를 안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억지로 뭐 아가씨 TV 얼마네 뭐 밴드를 불렀는데 얼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해서 이거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찰 부패 온상일 수도 있지만은 검찰이 또 수사를 잘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수사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없앨 때는 이제 그런 비리들이 보인다 해서 없앴던 거고 이번에 살릴 때는 뭐 그런 것은 이제 일부분 있었을지 몰라도 순작용이 훨씬 크다. 이건 살려야 한다 해서 또 살린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합수단이 없어진 뒤에 소위 말해서 증권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를테면은 2019년에 23건, 2018년에 41건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네. 지금 2020년에 합수단이 없어진 다음에 증권범죄 기소가 3건으로 줄었습니다.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러고 그럼 뭘 수사할 것이냐 지금 초유의 관심이거든요. 여의도 뭐 저승사자 뭐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증권범죄 합수단의 1호 수사는 무엇이 될 것이냐. 어제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루나 지금 그 코인 네. 그 루나 스테이블 코인 지금 파장이 그렇잖아요. 수십조 원이 지금 날아갔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1호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
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어요. 루나 그래서 사태. 왜냐하면 워낙 피해자가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사기냐 아니냐 뭐 논란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들여다 본다는 거군요. 20%의 뭐 수익을 약정을 하고 그리고 투자금을 뜯겼다면 이거는 폰지 사기하고 유사하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겠다라는 건데 더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네. 예전에 아까 전에 언급됐던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 그리고 신라젠 정계 로비 사건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 이름이 과거에 쭉쭉 나왔지만은 사실이 이제 확인이 더 진척되지 않고 이제 끝난 것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 1호 사건이 루나가 아니라 이 라임 옵티머스 재수사하고 신라젠 수사가 될 거라는 소문도 어제 파다했는데 예. 결국 1호는 루나가 유력하고 그럼 이거는 뭐 2호 정도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들여다 본다라는 건데 이거를 1호로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을 겁니다. 뭐 전 정권 겨냥하는 거냐.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것도 추후에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태임 기자. 네, 그리고 저는 인사 관련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인사가 하루 만에 난 건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또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원래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뭐 합의 네. 논의도 하고 그러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위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의무 절차는 아니긴 한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뤄진 데에 대해서는 이제 검수완박 법안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는데 네. 그 전에 TF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잖아요. 6개 범죄. 빨리빨리 수사해야 네, 되는 것들. 특히 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속도를 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의 대략적 일정, 의제 이런 게 공개가 됐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20일부터 20일,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둘째 날 토요일 오후에 열리게 됩니다. 90분가량 용산 집무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우선 대북 정책과 동아시아 협력 문제를 의제로 이제 양측 핵심 참모들만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갖고 이어지는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제 경제 안보 이슈 등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합니다. 네. 정상회담 끝나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고요. 이후 저녁에는 만찬을 갖게 됐는데 만찬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 그리고 정재계, 문화 스포츠계 인사 등이 함께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안보 경제는 물론이고 이제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기술 동맹이란 말은 좀 생소해요. 네, 맞습니다. 기술 동맹 좀 생소한데 뭐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녹색 기술, 그러니까 요새 신성장 산업 이쪽 예. 분야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 미 백악관에서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설리번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공식화했어요. 네네. 만날 거란 얘기가 있었고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면 그 바쁜 일정 중에 맞습니다. 왜 만나겠느냐. 대북 특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없던 일이 됐어요. 네네. 아, 자, 김준일 대표. 예. 저는 지금 이 주요하게 나오는 요 단어 IPEF 요게 뭔지 궁금해요. IPEF 뭐의 줄임말인가 봤더니 인디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워크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왜 만들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그 지역 경제 공동체 근데 과거하고 다르게 좀 안보도 성격이 좀 강해진 그리고 아까 뭐 조탱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공급망을 같이 공급망 사슬을 공유하는 이런 식의 지역 경제 공동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 코로나 때 막 반도체 부족하고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예. 들면은 나프타,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뭐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영내에서 관세만 안 불리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이제 어떤 좀 더 올라간 거죠. 격상된 거죠. 근데 올해 중국이 이제 이거 뭐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RC 뭐 RCEP. EF 예, RCEP. EP 예. 이거를 이제 다 줄임말이라 발효를 좀 했어요. 어려워요. 다 줄임말에서 발효했는데 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미국이 TTP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때 2016년에 탈퇴를 벌였는데 반세계화에 좀 앞장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국이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에 다시 미국이 들어가서 이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 하나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는 같이 안 한다. 이제 예, 이런 예, 기조니까. 그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중국 포위 작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반중 정서가 강한 어떤 국가들이 다 여기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단순히 그냥 경제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안보 성격도 강하고 쿼드도 있잖아요. 네네. 쿼드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적습니다. 이를테면 이름부터 쿼드잖아요. 네, 하나 더 들어온다고 펜타곤으로 바꿀 수도 없고 쿼드 플러스 1 플러스 2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확장성을 위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국이. 아, 그 쿼드는 쿼드대로 있고 쿼드는 쿼드대로 있는 거죠. IPEF라는 걸 다시 만들어서 음.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 안보, 뭐 기술 공동체 같은 걸 하나 만든다.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예. 근데 중국은 빼고 한국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이 들어가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중국 측에서는 디커플링, 한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금 불쾌감을 표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제2의 사드 사태로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왔지만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이제 조금 뭐 어려워지고 신중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를 모셔서 또 외교 전문가 모셔서 좀 더 깊이 있게 인터뷰로 풀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